왕손이범. 내 눈 멀게 한 게 바로 너잖아. 금자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소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금자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미소를 향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비 오던 밤에 나를 치고 도망간 게 바로 너야.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가버린 게 너라고.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가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2층 집.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강미소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은 유독 공기가 맑아요. 창가의 노란 은행잎이 꼭 그림 같아요. 미소는 침실 커튼을 살며시 걷어올리며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금자는 3년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 또 그런 예쁜 말로 나를 깨우는구나. 금자는 미소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 60을 맞은 금자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해외 장기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수부터 하실까요? 미소는 금자의 손을 잡고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일상이라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금자가 한 발짝 내디디면 미소는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고 금자가 무언가 찾으려 손을 뻗으면 미소는 미리 그것을 금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소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금자의 얼굴을 닦아주던 미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미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볼 수 없었지만 미소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미소는 금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을 차려냈습니다. 금자는 숟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간도 제대로 못 맞췄잖아요. 미소는 금자 옆에 앉아 밥그릇에 찌개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미소는 요리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금자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지금의 손맛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해외에서 아들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소는 노트북을 금자 앞에 놓고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화면 속 아들 준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호는 대기업 해외 법인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한국에 자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 미소가 잘 챙겨주고 있어. 미소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곁에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준호는 화면 너머로 미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소는 그저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마친 후 금자는 미소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금자는 문득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소야,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젓갈 장사를 하면서 준호 하나 키워냈지.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미소는 진심으로 금자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자의 삶은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굴복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3년 전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금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미소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 금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뺑소니 사고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 갑자기 차가 달려와서 그 이후로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미소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금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슬픈 이야기는 그만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 곁에 제가 있잖아요. 미소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밤이 되자 미소는 금자를 침실로 모시고 잠자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후 미소는 거실로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미소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중 순간의 졸음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무언가에 부딪혔고 그것이 바로 길을 걷던 금자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소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그녀는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금자의 눈이 되어 사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눈이 되어. 미소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사랑이자 동시에 지독한 죄책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미소가 금자와 함께 평소처럼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볼게요. 미소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학병원 안과 담당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혹시 황금자 여사님 댁이 맞나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자는 미소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황금자 여사님께 각막을 기증해 주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기증자와 여사님의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수술 성공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금자는 미소의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금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다음 주 금요일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해요. 돈은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벌어둔 돈이 있어요. 금자는 몇 년 만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미소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겉으로는 함께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금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뻐했습니다. 미소야, 빨리 준호한테 연락해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준호 역시 어머니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송금할게요. 아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자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미소야,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더 자주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소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절망적인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마친 후 금자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미소는 금자를 달래며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차 마시자. 아, 정말 꿈만 같아. 미소가 차를 우리러 부엌에 갔을 때 금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준호 얼굴도 볼 수 있고 미소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이제야 확인할 수 있겠어. 부엌에서 이 말을 들은 미소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금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술 이야기만 했습니다. 미소야,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아니? 뭘 하고 싶으세요? 너희 둘 얼굴을 실컷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심어놓은 장미꽃도 보고 싶고. 미소는 금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금자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지켰습니다. 금자가 깊이 잠든 후 미소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시면 나를 알아보실까? 미소는 3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차 창문 너머로 잠깐 스쳐본 금자의 얼굴. 그때 금자도 미소의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람은 극한의 공포나 충격을 받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신다면 미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될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금자의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시어머니였고 준호 역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금자의 동생인 시이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62살의 시이모는 언니의 수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잘 됐구나. 3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금자는 동생과 함께 기뻐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소는 두 자매를 위해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저애는 정말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헌신적인가 몰라. 시이모는 미소가 부엌에 있을 때 금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며느리야. 저런 애 세상에 또 없어. 금자는 으쓱하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이모는 무언가 찜찜하다는 듯 미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언니, 저 애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꼭 무슨 빚진 사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소는 시이모의 말을 듣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는 원래 착한 애야. 금자는 동생의 말을 일축했지만 시이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더욱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미소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수술까지 사흘이 남은 화요일 밤 미소는 잠든 금자의 곁을 지키며 3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병실처럼 조용한 침실에서 금자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미소는 부서 회식에서 과음을 했습니다. 선배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미소야,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가. 괜찮아요, 선배님. 저 술 잘 마셔요. 미소는 선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어두운 길에서 미소는 순간적으로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핸들을 놓친 채 눈을 감은 것은 고작 2, 3초였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서운 소리가 차 앞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소는 급히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춘 후 앞 유리창을 통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황금자였습니다. 당시 금자는 늦은 시간에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소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록 빗속의 어둠 속이었지만 금자는 분명히 미소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금자의 약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소는 차 문을 잠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쓰러진 금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서울 외곽국도에서 5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진탕과 함께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소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고통받던 미소는 결국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원에 들어간 미소는 안과 병동에서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금자의 모습을 보자 미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하고,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는 금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해외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미소는 그날부터 봉사자인 척하며 금자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앗아간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금자는 미소의 목소리에 의지해 절망적인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미소는 금자에게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원봉사자라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해외에서 준호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들은 준호는 미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네요. 그때 처음 만난 준호는 미소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미소 역시 착하고 성실한 준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분이 엄마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정말 천사 같은 분이지. 금자는 아들에게 미소를 소개하며 극찬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며느리감을 판단한 금자는 미소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점차 사랑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죄책감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미소는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미소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미소는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금자와 준호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어머니의 눈이 되어 살면서 속죄하자. 미소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금자를 모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더욱 사랑했고 금자는 그런 며느리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미소는 진심으로 금자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금자 역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금자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고 지난 3년의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미소는 잠든 금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침실의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미소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자의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는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대학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소는 금자를 부축하며 안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급히 마무리하고 전날 밤 비행기로 귀국해 병원에서 합류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디어 다시 세상을 보시게 되는 날이네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아들의 손길에 금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정말 꿈만 같구나. 내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고, 우리 며느리 예쁜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미소는 금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미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소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엄마가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제게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시간 남짓 지난 후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붕대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와 미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안도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금자는 두 눈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아. 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금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좋은 징조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한쪽 손을 잡고 미소는 다른 쪽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에는 빛이 눈부실 수 있으니 조금씩 적응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의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침내 붕대가 모두 풀렸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금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내구나.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그 다음 금자의 시선이 미소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는 금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자는 미소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보는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눈빛에 의욕과 혼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소의 얼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금자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차에 치인 후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을 때 본 그 얼굴. 차 창문 너머로 겁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설마. 금자는 고개를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 절망, 그리고 차 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시선. 순간 금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미소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금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뺑소니범, 내 눈멀게 한 게 바로 너잖아. 금자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소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금자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미소를 향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비 오던 밤에 나를 치고 도망간 게 바로 너야.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가버린 게 너라고.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정말 내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소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절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내 곁에 있었다고? 나를 속이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감히 용서를 바라? 금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해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의 눈에는 사랑 대신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미소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더욱 흐느꼈습니다. 의료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가족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병실은 절망과 분노,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금자의 절규였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내 얼굴 보기도 싫어.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미소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시력으로 본 첫 번째 진실이 이토록 끔찍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내가 잃은 3년이 돌아와?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져? 금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소야, 정말이야? 정말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거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소는 3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친 일까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신입사원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너무 괴로워서 병원을 찾아갔고,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봉사자인 척하면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게 사랑이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금자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3년 동안 내 곁에서 연기를 했다는 거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으로 돌봐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닥쳐. 내 말 따위 믿을 수 없어. 금자는 미소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쌓인 애정이 모두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파악한 후 가족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수술을 받으신 상태라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지만 금자는 의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고.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 내 아내가 날 반신불구로 만든 범인인데. 금자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너도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미소는 일어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실망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들통날까봐 무서웠던 거지? 준호의 말에 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줘, 미소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줘. 준호의 차가운 말에 미소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금자는 미소가 나간 후에도 계속 흥분했습니다. 아들아, 저런 여자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 엄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정성으로 가꾼 집, 그녀가 속죄의 재단으로 삼았던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온 후 미소와 마주쳤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미소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녀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소야. 문턱에서 준호가 불렀지만 미소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미소는 역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년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에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연락이 와 있었지만 미소는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시어머니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금자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 여자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저런 여자와는 당장 이혼해야 해. 엄마, 뭐가 엄마야? 내가 저 여자 편을 들 거야? 금자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미소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의 행복한 모습,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던 모습,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미소 역시 여관방에서 밤새 울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변했던 사랑, 금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미소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미소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지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시력으로 본 세상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몸이 상해요.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였지만 금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욕이 없어. 그냥 내버려둬. 준호가 회사에 가고 집에 혼자 남겨진 금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소가 없는 집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제때 나오던 밥도 정돈된 집안도 무엇보다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금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미소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깔끔하게 정리된 선반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에 미소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들이. 금자는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분명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려 했지만 3년 동안 미소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탓에 간단한 요리조차 서툴렀습니다. 이런, 가스레인지 사용법도 헷갈렸고 라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자는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소가 차를 끓여주고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어머니,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 드라마 시간이에요. 미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결에 자신도 모르게 아가, 물 좀 하고 미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을 살게 한 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미소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비록 그 시작이 죄책감이었을지라도 미소가 보여준 정성과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멍하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미소가 남기고 간 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실에서 미소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중 준호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진 그 일기장을 열어보니 3년 전부터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 2022년 10월 20일. 피해자분을 찾아뵀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실감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2022년 11월 5일. 봉사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분의 아들분을 만났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시다. 내가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니.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죄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성장해 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오늘 준호 씨가 고백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내가 감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2023년 4월 5일. 금자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원하신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께 더 큰 상처를 드릴 것 같다. 2023년 5월 15일. 결혼을 결심했다. 평생 어머님의 눈이 되어 속죄하며 살겠다. 준호 씨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진심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어머니 수술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3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진심이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자는 또다시 혼자 아침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삶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끓어서 계란이 터져버렸습니다. 아휴!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소가 있었다면 이미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을 텐데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가 문을 열자 시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안 됐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믿을 수 없더라. 시이모는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진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금자는 동생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시이모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언니, 이상하지 않아? 그 애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면 굳이 3년 동안 언니를 돌볼 이유가 있었을까? 시이모의 말에 금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뺑소니 치고 도망갔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수도 있었잖아. 근데 굳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3년 동안이나. 시이모의 지적에 금자는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처음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3년이야. 3년 동안 언니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 결혼까지 하면서?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이모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혹시 그 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언니한테 정말 마음을 썼던 거 맞잖아.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미소가 보여준 수많은 순간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일, 우울할 때 위로해준 말들,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들. 그 모든 것이 정말 연기였을까요? 금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가 집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미소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미소 연락 안 와? 갑자기 회사도 안 나오고 어디 간 거야? 회사 동료의 말에 준호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이런 사연을 남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미소가 갈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주변,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이 사는 동네까지. 하지만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 주변을 뒤지던 중 준호는 허름한 여관 앞에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들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며칠 만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소야. 준호의 목소리에 미소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찾으러 왔어. 준호는 미소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초라한 모습의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요. 저는 이제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소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걸 봐. 준호는 미소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소는 깜짝 놀라며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읽었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고통, 모든 걸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통해 본 아내의 진심에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다치게 한 건 사실이니까요. 미소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소야, 나도 화가 났어.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엄마한테 가자. 같이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준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는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금자는 거실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녀는 미소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왔어? 어머니, 들어보세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미소의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소의 일기장이에요. 3년 동안 써온 거예요. 금자는 일기장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소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미소는 금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금자는 차가운 눈으로 미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왜 왔어? 또 동정을 구하러?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던 3년의 시간,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금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고 어머니가 웃으실 때마다 제가 더 기뻤어요.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딸처럼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금자는 미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병해주던 미소의 모습,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던 모습, 우울할 때 위로해주던 따뜻한 목소리들, 내 눈을 앗아간 너를, 내 3년을 지켜준 너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용서의 갈림길에 선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미소도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고통? 그 고통이 내가 당한 고통과 같아? 금자는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캄캄한 세상에서 살았어. 내가 그 절망을 알아?
미소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3년 동안 속였어? 금자의 질문에 미소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하지만 그보다도 어머니께 더 큰 상처를 드릴까봐 무서웠어요. 나한테 상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정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생각하니까 차라리 제가 평생 숨기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미소의 말에 금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미소가 자신을 속였다고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미소는 금자의 발치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격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증오와 용서, 분노와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없는 보름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일어나. 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내쫓지도 않겠어. 평생 나한테 갚으려면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미소는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미한 용서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준호 역시 아내를 예전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죄인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소는 금자 앞에 상을 차려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됐어. 혼자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금자는 미소가 차려준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거칠게 말했지만 몸은 여전히 미소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계셔.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소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갑자기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같이 가자. 네. 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금자는 미소와 단둘이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운영하던 젓갈 가게 말이야. 한번 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미소는 금자를 부축해 오랜만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자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곳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자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게는 왜 안 여시고? 사정이 있어서요. 금자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미소는 옆에서 조용히 금자를 부축했습니다. 먼지 쌓인 젓갈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금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 닫힌 셔터, 쌓인 먼지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금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소는 금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만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젓갈 만들 줄 아니?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평생 나한테 갚으려면 그 정도는 배워야지. 금자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미소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금자가 보내는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그날부터 금자는 미소에게 젓갈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젓갈은 정성이야. 소금의 농도, 발효 시간, 모든 게 중요해. 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도. 금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금자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이제 좀 되는구나. 금자는 미소가 만든 젓갈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어머니의 인정에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금자는 정식으로 가게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가게 다시 열까 해. 정말요,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소 역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히 도와야지. 이제 내가 내 제자인데. 금자는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단장하는 동안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왔고 미소는 금자와 함께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 간판은 어떠세요? 미소가 새로 만든 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황금자 젓갈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좋네. 글씨도 예쁘고. 금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미소는 어머니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여는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금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젓갈이 그리웠어요. 젓갈 좀 주세요. 금자 씨 손맛을 못 잊겠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금자는 기뻤습니다. 미소는 옆에서 금자를 도우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네. 내 며느리야.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소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효부상감이에요. 손님의 말에 금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소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는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지? 네, 평생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금자는 미소의 대답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가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보다는 함께 살아내기로. 미소는 여전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미소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악연도 인연이라면 이들은 그 인연을 끝까지 함께 써내려갈 것입니다.